신장이 나빠질 때 일어나는 우리 몸의 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장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몸에 혈액이 여과되고 노폐물이나 독성이 있는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해서 소변량을 조절해가지고 몸 안에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합니다. 수분이 많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이 많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노폐물이 많을 때 물이 많이 필요로 해야 돼요. 노폐물이 많은데 물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신장이 망가지고 결국은 우리 몸에서 수분 소실량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요통이 있는 경우나 허리가 아픈 증상 혹은 또 신장에 문제가 있을 때 척추에 통증이 올 수가 있어요. 별로 디스크도 없는데 이쪽 허리 쪽이 계속 아픈 분들 병원 검사해봐도 디스크 안 나와요. 괜찮아요. 그런 분들 대부분이 보면 어디가 안 좋은 거예요? 허리 이쪽 뒤쪽이 안 좋은 분들은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장에 깔때기 같은 그 모양의 위치에 염증이 생기면 보통 신우염이라고 하죠. 허리의 통증과 함께 발열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신장에 결석이 생겼다. 되게 간단합니다. 이 옆구리가 생기고요. 갈증이 나타나요. 소변 볼 때 이 배뇨통도 있어요. 신장에 결석이 생기면. 근데 이 결석 되게 아프거든요. 신장에 결석 빼는 방법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몬 있으면 다 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 어느 순간부터 부종이 되게 잦아지기 시작해요. 얼굴, 손, 다리, 배 이런 데 누르면 특히 부종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허벅지 같은 데나 종아리 누르면 잘 늦게 나와요. 그럼 부종인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부종이 잦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 몸이 붓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몸이 왜 안 붓을까요? 우리 몸의 신장에서 레닌이라는 효소가 만들어져서 수분 배출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붓지 않아요. 그런데 이 수분 배출량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몸이 붓기 시작합니다. 수분이 배출이 안 되니까. 소금을 많이 먹어서 붓는 게 아니고 신장이 나빠져서 붓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소금 먹으면 당연히 붓는 게 더 생기겠죠. 예를 들면 위가 나빠지고 위암이 걸렸든지 위가 정말 기능이 엄청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현미밥을 먹어요. 소화될까 안 될까요? 그러면 현미밥이 위장에 안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위가 나빠서 현미밥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그죠? 복수가 차는 사람은 물을 잘 못 넘겨요. 물을 먹으면 계속 복수가 차고 벙벙해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물이 나쁜 걸까요? 아니면 복수가 나쁜 걸까요? 복수가 나쁜 거죠. 신장이 망가져서 붓는 거지 소금을 먹어서 붓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 몸이 피곤하면요. 신장도 지치게 돼요. 그래서 몸을 혹사시키는 사람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 신장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신장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간헐적으로 혈압의 이상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혈압의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심장에서 혈액을 순환시키지만 사실 일정한 혈압을 유지시켜주는 것. 그러니까 심장은 압력을 통해서 혈액을 순환시키긴 하지만 일정한 혈압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심장이 아니라 신장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혈압을 고치려면 심장뿐만 아니라 신장이 건강해져야 돼요. 아시겠죠? 신장이 건강해지면 혈액의 압력이 균형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어느 순간 내가 소변에 문제가 있다. 단백뇨가 많아지면 거품이 많아져요. 남성 같은 경우는 낙차하는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품이 생겼다가 바로 없어지면 괜찮은데 그게 엄청 오랫동안 어떤 분들은 거품이 막 올라와서 위까지 올라오는 분이 있어요. 거의 진짜로 어마무시한 거죠. 이제 단백뇨가 그 정도가 되기까지 도대체 뭐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신장이 그 정도 망가졌을 때까지. 근데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거품뇨가 나온다. 근데 거품뇨가 좀 나와요. 어느 정도.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문제는 괜찮대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나는 분명히 거품이 나는데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혈당 검사 괜찮지, 신장 검사 괜찮지. 그러니까 괜찮나 보다, 그냥 나오나 보다 하고 또 막 먹으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괜찮다 하더라도 신장이 지금 응급상황이고 위험상황이라는 걸 꼭 느끼셔야 돼요. 단백뇨가 나오면 아시겠죠? 자, 빈혈이 생겨요. 빈혈이 너무 자주 있어요. 자, 빈혈이 왜 생기냐면 아까 이런 경우 말고
일반적으로 신장은 영양소 재흡수 기관만이 아니라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이기도 해요. 신장이 망가지면 유방암에 걸릴 수도 있고요. 림프암에 걸릴 수도 있고 호르몬 계통에 암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우리 몸의 간이나 신장이나 피부나 장이나 우리가 100% 똑같이 다 건강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디가 망가지고 있으면 다른 것도 분명히 다 망가지기 시작해요. 이 신장으로 공급되는 혈액 속 산소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요, 신장이 이를 감지해서 EPO라는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혈액 속에 방출되면 골수를 자극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나빠질수록 EPO라고 하는 이 물질 생산이 떨어지고 그때마다 이제 빈혈 증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장이 그 빈혈이 나니까 뭐를 더 먹어야지, 이것보다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장을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소금도 충분히 먹어야 되고요. 물도 충분히 섭취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이 메스꺼림이 생겨요. 신장은 요 밑에 있는데 왜 여기가 메스꺼리지?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근육에서 생성되는 이 노폐물인 크레아티닌이라고 하는 이것을 비롯해서 단백질을 먹고 남은 요소질소 이런 것들, 혹은 약물 대사물들, 혹은 독소로 소변에 배출되는 것들. 그러니까 신장의 결함은 그 신장이 약해지면 지금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처리 반응 속도가 늦어질 뿐만 아니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몸에서 구토 현상들, 독소가 우리 몸속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임신구토하지. 임신구토는 혈액 속에 독소가 과해져서 생기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아이를 임신했는데 운동도 잘 못하지. 그 다음에 어쨌든 하다 보니까 이제 혈액 속에 독소 농도가 올라가요. 그때 임신구토를 해서 몸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다시 정화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임신구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그 입덧한다고 하죠.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신장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몸속에 독소가 쌓이면 요독증 뭐 이런 것도 생기고요. 이로 인해서 위장에서 메스꺼움, 구역질이 나고 식욕 떨어지고 또 암모니아 새콤한 냄새가 우리 몸에서 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아요. 저도 쭉 보면은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의 공통적인 냄새가 있어요. 약간 암모니아 냄새가 있어요. 쇠한 냄새 있어요. 그런 냄새가 납니다. 좋아요, 구독, 안에다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